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도 역시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2000선 그리고 700선 돌파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, 제가 주로 매매하는 코스닥은 700선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한번 1.02% 상승하면서 716%, 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흔히 말하는 뭐 U자 혹은 뭐 L자 이런 식의 반등이 아닌 V자로 정말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했고, 양봉을 좀 강하게 띄우면서 전일에 700포인트 돌파하고 오늘 그 돌파한 수준을 계속 지켜줬습니다. 다행인 부분은 매동이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는 장세로 시장을 좀 했었는데, 결국에 최종은 물론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만 외인이 또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기관만 순매도한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매동이 썩 뭐 좋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장세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혹은 중장기 뭐 보유하고 홀딩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왜 굳이 지수를 보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이 지수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 단기 트레이딩도 그렇고 홀딩에서 오버나이트하는 아니면 종가 베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매매법에 지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. 지수가 빠지면 아시겠지만 제 아무리 강하게 가던 종목도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 종목은 상당히 좀 강하게 여전히 시세를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코스피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2000포인트를 깨려면 오늘 살짝 눌렸거든요. 1998.36포인트니까 약간 눌렸습니다만 2000포인트 깨려면 조금 더 강하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워낙 시장 자체가 좀 강하지 않나. 이 개인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외인과 기관이 뭐 모두 합세해서 혹은 각각 순매도를 하더라도 그 외인들의 자금이 오히려 빠지면 그걸 사서 다시 한번 시장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매매를 하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특히 오늘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상승하는 그 종목의 순위를 보니까요,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은 뭐 로보로보가 어쨌든 상한가를 말았고, 보시면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이 5G 관련된 혹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. 오늘 뭐 로보로보 종목도 갔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갔는데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 묵직하게 가던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고 뭐 많지 않습니까?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,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해서 뭐 하이트진로가 될 수도 있고 NHN 사이버 결제 그리고 뭐 카카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물론 뭐 조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약간은 눌리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데, 지금 기존에 워낙 많이 빠져서 정말 밑에까지 깔렸던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예요. 특히 로보로보입니다. 보시면 AI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,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로봇 생산한다라기보다는 교육용 뭐 AI 로봇 뭐 요런 거 하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고, 사실은 얘도 한번 움직였다 하면 사실은 그 끼 있는 종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기평선 밑에서 강하게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장기평선 회복할 때는 엄청나게 좀 시세가 붙는 이런 좀 움직임을 보여서, 아무래도 향후 시장에서는 순환매 돌면서 다양한 섹터의 테마들이 시세를 줄 건데, 그 중에서 기존에 세게 갔던 놈들이 다시 한 번쯤 물론 밑바닥이긴 하지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.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말고 잠깐 풀렸다가 다시 말았는데,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일 어떤 식으로 좀 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예전에는 뭐 상따하면은 그 다음날 최소 15% 20% 이 현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, 최근 시장은 아시겠지만 상따를 해버리면 그 다음날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게 다수였거든요. 그런데 과연 이 로보로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내일 시장에서 우선 지켜볼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.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섯 종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은 라닉스입니다.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하면 라닉스라는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
뭐 하시는데 크게 뭐 이견은 없으실 거예요. 물론 그 과정에서 모바일리티도 있었고 또 몇 종목이 있었잖아요.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장을 바꿨다고 할까요? 좀 그랬었는데 이 종목이 제가 예전에 그 찍었을 때 그 윗꼬리 전문 주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왜냐면 윗꼬리를 너무 많이 달고 올라갔다가 10,000원 찍으면 무조건 밀렸어요.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 거의 8,000원까지 왔거든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뜨기만 하면 상당히 이번에는 9,000원, 만원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우선 지켜보자고 한 거고요. 여기서 얘가 이렇게 7,200원, 300원대에서 상당히 3번 정도 그 지지를 해주고 올랐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이면 저는 한 번쯤은 좀 강하게 갈 시기가 오고 있다,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라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자금 보면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융자에 대한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예탁금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. 이 신용융자가 현재 그 10조를 넘어섰습니다. 10조. 그 아시겠지만 신용융자에 대한 금액이 10조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공매도가 들어와서 신용 비율이 큰 종목들은 좀 때려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하방으로. 근데 아시겠지만 뭐 3월달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면서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,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이런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반대급부로 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반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신용이 10조까지 되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다시 한번 좀 신용 물량을 털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종목별로 신용 잔고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우선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잔고 5% 정도 되네요. 그죠? 그렇게 뭐 크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. 기본적으로 신용 잔고는 한 8% 이상, 아주 크게는 뭐 10% 정도, 그 정도가 되면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동은 아마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그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아니어서 매동은 딱히 이슈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. 역시 뭐 워낙 거래가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남선알미늄 보겠습니다. 남선알미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현재 종로구 국회의원이시죠. 그분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당대표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였고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, 제 생각에는 이낙연 관련주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요. 이 302평선도 지켜주고 고점은 또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, 그래서 이 종목이라면 뭐 당장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살짝 중장기로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,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이 기본 기준이 되는 캔들에서 보시면 얘를 기준봉으로 잡겠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에는 싹 다 지워볼까요? 한번? 너무 어지럽네요. 이 정도라고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저점을 살짝 높여주면서 올라오는 상태인데,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. 이거는 음봉 맞긴 했는데 이 5위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, 좀 더 크게 볼게요. 이 5위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좀 보유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, 한 번쯤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남선알미늄 물론 상한가를 말고 쭉쭉 갈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세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지 않나, 지금 위치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얘도 잔고 보면 8%, 얘는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적은 편은 아닙니다. 적은 편은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용잔고가 8% 이상 되면 조금 많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, 오늘의 매동은 특이사항은 없고 뭐 기관이 조금 샀다, 그리고 웬이 샀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롯데지주입니다. 롯데지주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
형제의 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차트상으로 상당히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매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외인이 좀 장기간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. 어찌됐건 일주일 정도 가까이 좀 사주고 있고, 차트상으로 중요한 건 장기 평선이니 300이평선 일봉상으로요. 지금 터치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한 이틀 하루 상간으로 한번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세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2평선 올라와주면서 받쳐주는 상태에서 위에는 지금 이렇게 302평선으로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생긴다면 충분히 한 번쯤 이렇게 윗골 달고 하는 움직임으로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잔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CJ 시푸드입니다.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방향성을 좀 틀었네요. 저는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 주면서 양봉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. 왜냐면 이게 횡보의 그림이 좀 괜찮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또 5G AI 막 이런 종목들이 그쪽 섹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나 물론 얘는 뭐 수산물 관련된 정책도 엮여 있고 후쿠시마 원전도 엮여 있고 뭐 다 엮여 있지만요. 그런 쪽은 조금 많이 좀 시선을 좀 잃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저는 뭐 4,000원 정도 언더로 뭐 한 3,900원, 4,000원에서 이렇게 횡보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얘도 한번 신용 잔고, 얘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네요. 8% 정도니까 그죠?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잔고가 좀 많이 붙어서 조금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도 같습니다. 매동상은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. 마지막으로 국일재지입니다. 국일재지도 그냥 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얘도 역시 뭐 그래핀 관련주인데 최근에 그래핀 관련돼서 어떤 이슈는 안 나왔어요. 어떤 이슈는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그래핀은 그냥 뭐 허황된 어떤 소재에 대한 뭐 이슈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꿈의 소재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좀 중요한 소재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얘가 사실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엮여서 테마주로 움직였으면 이미 빠졌어야 되는데 조정도 잘 주면서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가고 있거든요.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계속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매동상으로는 웨인이 기간이 매도했네요. 특별히 뭐 이슈는 없고 잔건 6% 정도.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로 다 전에 빠졌던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잔고도 꽤 차 있고요.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고 이래서 이제는 종목별로 좀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같은 섹터가 움직여도 그 섹터 중에서 많이 빠졌던 애들 그리고 좀 끼가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. 끼가 있다는 게 한번 싹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. 막 호가창 두껍게 쌓아놓고서 매수 쪽 호가창에 두껍게 쌓아놓고서 막 계속 아래로 빼는 게 아니라 매도 호가창에 계속 물량 쌓아놓고 잡아먹으면서 쭉쭉 올리는 그런 좀 끼가 있는 종목들, 그런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오늘 로보로보 보고서 많이 느꼈거든요. 로보로보가 그렇게까지 빠졌다가 움직이는 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. 오늘 상한가 말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도 묵직한 종목들의 향연보다는 조금은 묵직하지 않고 테마성의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세게 갔던 애들, 뭐 그게 뭐 국일재질일 수도 있고요. 그죠? 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세게 갔던 애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제 기준에서는 남선알루미늄도 그렇고 라닉스도 그렇고 한번 갔다 하면 쉽게 올릴 수 있는 애들, 좀 그런 애들 위주로 한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뭐
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좀 이렇게 종목 자체에 대해서 묵직하게 좀 끌고 가면서 말씀드려야 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다양한 어떤 디테일한 종목들은 제가 틈틈이 종목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영상을 추가로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뭐 오늘은 조금 여러 종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뎁스 있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모든 시장에서 묵직하게 사실 제가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혹은 뭐 카카오나 SDI 기타 약간 시가총액이 좀 높고 방향성이 좀 정해진 종목들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단기적인 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좀 통통 튀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매매하는 법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종목들에 많이 좀 들어와서 매매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이런 종목들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장기간 끌어서 장투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녁 잘 보내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